근데 이거는 이렇게 배웠을 때 나중에 가서 이거 다 엎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상해요.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머를 글로 배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요. 저는 비학군지일수록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비용을 비교하면 10배 이상일 거예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팩트를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생각한 그대로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지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희 채널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님이고요. 사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채로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이를 방치해도 사교육을 불신해서도 아닌 공교육을 믿었기 때문인데 아이가 학교 수업만 잘 따르고 있으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가 막막하다고 하시네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서 책 읽기와 추천하신 단어장으로 단암기를 매일 하고는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역전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남은 2년 동안 공부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는 노베이스 단계에서 하루에 원서 읽기와 그 양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휘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문법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군요. 저는 동감이 돼요.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학교 보냈더니 영어 수업하고 잘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날 수 있겠네. 지금 이 상태인 걸로 저는 봐요. 이게 실은 일단은 뭐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원서 읽기를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시작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겪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서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 학생은 아마 정서는 발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정서 중1이니까. 근데 영어 실력은 아마 아래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불균형하니까 이거를 맞는 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실은 말씀드리면. 아이가 좀 참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자기 영어 수준에 맞는 원서를 읽고 싶다 하면은 진짜 유치한 거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덜 유치한 게 어떤 거냐. 고전 같은 거를 아이들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덜 유치해요. 그렇죠. 왜냐면 고전 내용 자체는 진짜 깊이 있고 인간이 진짜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지혜 같은 걸 다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쉬운 언어로 돼 있는 거, 뭐 맞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초딩 버전, 옥스퍼드 북웜스 같은 거가 그 어서의 마법사 이런 게 옥스퍼드 북웜 1단계거든요. 이런 것도 벅찰 수 있어요, 실은. 예, 그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옥스퍼드 북검 그 클래식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초등학교 저학년에 읽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게 적합한 원서고요. 이 학습자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정서가 진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접근법을 좀 다른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니어 리딩 튜터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쉬운 것들, 이런 거는 정서가 괜찮은 것들이 그 중에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초등 필수 영단어 800까지 암기된 상태라고 하시면은 옥스퍼드 북웜스를 시작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대안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은 어스본 그 리딩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똑같아요. 세팅 자체는 고전을 아이들이 읽기 쉽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유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든가 쓰여진 것 자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간 유치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적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세트 하나를 다 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나 읽어야 되냐. 책이 얇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한 권, 뭐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일주일에 6권 이상 그냥 한 30분 내로 쫙 읽을 수가 있거든요. 후루룩. 그래서 이거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서는 얇은 거니까 하루에 한 권 이상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휘 암기의 양은 얼마나 돼야 되냐. 아이가 집중을 하면은 하루에 30분 이상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휘 암기는 보조예요.
뭐 농구 같은 경우는 자유투 연습을 하잖아요. 자유투 연습만 맨날 할 건가요? 경기에 나가서 자유투를 써 먹어야죠. 그러니까 써 먹는 게 원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자체는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연습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문법 학습은 지금 1학년 2학기니까 2학년 올라가겠네요. 근데 지금 필수 영어 0단어 800까지 암기된 상태라고 하면 아직은 문법 자체를 건드리는 게 좀 이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정 수준, 최소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책 같은 걸 좀 읽었는데 좀 이해가 잘 된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그럴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균형이 맞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매직 트리 하우스도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를 함께 들으며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부적합할까요? 원서를 먼저 읽고 나중에 오디오를 따로 듣는 게 좋을까요? 책과 함께 부록되어 있는 오디오 활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직 트리하우스를 읽고 있다. 그러면은 읽는 것 자체는 오디오 옵션 읽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직 트리하우스가 아마 저는 좀 약간 분기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매직 트리하우스를 시작하는 단계가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오디오하고 이제 리딩이 분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까지 가면은 이제 빨리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듣다 보면 좀 느리게 읽는 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쑥 눈으로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경우는 책이 어려우니까 오디오를 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 좀 천천히 가도 좋다. 그냥 아이가 눈으로만 이렇게 쑥 읽을 수 있는 책을 쭉 읽고 그 다음에 매직 트리하우스 단계로 가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우는 이제 아이는 그냥 쉬운 책 계속 읽고 싶은데 부모님이 약간 푸시를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러면 오디오랑 같이 듣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면은 좀 쉬운 책을 수월하게 오디오 없이 듣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오디오를 들어도 눈으로 읽어도 다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원서 먼저 읽고 나중에 오디오 듣는 거, 이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짜투리 시간. 네. 이 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합치면 어마어마한데 그 이미 읽었던 거 아까 백신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읽고 눈으로만 읽고 그 다음에 듣는 거는 저기 읽었던 거 상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왔다 갔다 거릴 때 차에서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시간이 쌓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시간에 오디오북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해볼까요? 정미경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고1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텐데 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보면은 목표가 수능을 잘 보는 거다 하면은 실은 기본이 정말 없다 하면 단어를 좀 외워야 돼요. 좀 어떻게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외우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많이는 안 하는 게 낫다. 왜냐? 지금 이게 영어 학습으로 이렇게 할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심신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막 처음부터 뭐 100단어 이상, 뭐 200단어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포기 안 하더라도 약간은 정신적인 굉장한 그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어는 좀 외우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고 약간은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컨텐츠가 당장의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거를 분석하고 그거 지문으로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추천드리는 거는 주니어 리딩 튜터 시리즈. 왜 그걸 권해드리냐? 이게 혼자 곱씹어 보는 거가 용이하게 교재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될 정도로만 외우고 그거를 주니어 리딩 튜터부터 자기 단계에 맞는 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문 읽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원서도 읽으면 좋아요. 읽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자랑 비슷한 단계일 거예요. 그거를 병행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약간은 회전시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수능을 잘 보고 싶다고 해서 수능만 갖고 공부를 하면은 더 돌아가요.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수능도 결과적으로 영어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영어 기초를 단계적으로 쌓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현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마표로 영어 원서는 잘 읽고 있는데 즐기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쓰기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쓰기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이가 글 쓰고 칭찬하는 정도? 근데 글 쓰는 주제조차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기라든가 아니면 책의 요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읽어보시고 어머니나 뭐 부모님께서 이게 교정할 수 있는 건 교정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거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쓰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저희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죠.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엄마표인 경우는 그 실제로 지도를 세세히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어렵고. 그리고 또 쓰기는 왜 어렵냐면 아이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혼의 일부를 담아서 씁니다. 근데 그 영혼의 일부를 담아 쓰는 거를 어머님이나 부모님과 교류할 마음이 있냐?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이대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과 나누는 정보 교류가 있고 뭐 타인과 나누는 정보 교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용이하지가 않아서 글쓰기는 가장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뭐 한국 영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제가 생각하는 게 가장 어려우니까 가장 공적인 부분에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저희처럼 학원에서 아이들의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영어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기나 말하기가 왜 지도하기 힘드냐면은 이게 교재로 배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전형적으로 틀에 맞춰서 써요. 뭐 5문단 쓰기 있잖아요. 서론 하나, 그 본문 3개 문단 나눠서 쓰고 결론 하나. 그래서 뭐 서론은 I'm going to talk about 뭐 이런 걸로 하고 끝에는 결론은 in conclusion 이렇게 중간에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틀에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배웠을 때 나중에 가서 이거 다 엎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상해요. 이렇게 글 쓰는 건 진짜 이상한 방법이에요. 말하기도 뭐 전형적으로 말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머를 글로 배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것과 비전형적인 거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실은 공식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쓰기는 하기가 힘들다. 다음 사연은 헤이하이님께서 보내주신 거고요. 현직 영어 강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 내용이 대치동, 목동 등 학군지에 스스로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열성적으로 챙겨주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는 솔직히 학원에서 선생님이 뭐 굳이 가르쳐줄 필요도 없는 대다수의 아이들 대상인 듯 합니다. 대치동에 잠깐 있다가 배우자 발령으로 뭐 지방에 와 있는데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초5, 6, 중1일 때 처음 영어학원에 와가지고 파닉스로 시작한 애들도 많고 지능이 떨어지거나 언어적 감각이 둔해서 명사라는 거를 이름으로 하나 설명하는데도 갸우뚱갸우뚱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세요. 이런 아이들 부모님은 집에서 책 읽히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오시는데 이미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두 분 내용이 100% 공감했겠지만 비학군지 외의 아이들을 접하니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폭망인데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크게 배우는 방식이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설명을 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하고 학습자는 그거를 수용해서 배우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방식은 알아서 챙겨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도자의 손을 많이 타는 방식이 뭐냐? 설명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실은 비학군지일수록 교육 인프라가 안 좋은 데일수록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는 방법을 써야 돼요. 이게 엄마표 원서 읽기 방식이에요. 엄마표로 원서 읽기 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근데 책만 읽었대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말을 했을 때 그 레벨 테스트 보러 오실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애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엄마표로 시켜줬는데 실은 본인들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근데 와서 시험 보면은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가 설명을 해줘서 잘하게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한쪽에 한두 단어 있는 책부터 단계적으로 쭉 읽은 거거든요. 몇 년 동안에. 저는 비학군지일수록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설명을 해서 전달하는 거는 실은 누가 지도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돈이 실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진짜 설명을 잘해서 잘 지도를 세심하게 해서 애들을 이끄는 방식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원서 읽기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랑 비용을 비교하면 10배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비학군지일수록 스스로 원서 중심으로 읽는 것,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읽는 걸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문과 나왔거든요. 영문과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본인들이 대학교를 다니셨을 때 그때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교수님들은. 그리고 박사는 다 미국에서 따셨고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 서울대 안에서도 토익 700점이면은 우와 얘는 뭐 영어 천재야?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들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냐? 야 너네 저기 졸업 최저 기준이 토익 저기 800점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 몇 년 안 되는 30년 정도 됐을까요? 그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진화 유전적으로 뭐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서 머리가 좋아졌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진화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요? 이건 다 뭐예요? 환경이에요. 요새 대학교 가면은 토익 900점 이상은 그냥 발에 치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널려서 야 아무나 갖고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너 900점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이런 세상인데 유전자가 바뀌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환경이나 그 교육하는 방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은 제 견해는 이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부모님은 집에서 책을 읽히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오셨다고 네. 하시는데 네. 챕터북 같은 거 이제 쉬운 거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거는 몇백 권 정도, 이게 얇아요. 이 단어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백 권 정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몇백 권을 읽어야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책에 뭐 한 10권 이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놔야지 뭐 이거 접근이 가능한 거죠.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저희 나름대로 솔직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좀 불편한 그 마음이 드시더라도 저희가 솔직히 생각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영어 교육을 이렇게 알려드렸다라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솔직하고 저희가 많이 배우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좋은 사연들 주시면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